잘 쉬셨죠? 저 이제 두 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미 풀어보셨던 거니까. 짜잔. 139에서 142는 이메일이고요. 보자. 아, 주제가 월간 주문이에요. 매번 주문을 하나 봐. 우리가 조정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조정이란 뜻이에요. 어저스먼트가. 메이크는 하다라는 뜻이야. 하다 만들다. 보통 하다라고 해석해요. 자,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이러한 이게 아마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주문? 그러니까 진의 주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가 적어요. 매달 하는 주문이니까. 스틸은 형용사로 쓰면 이런 뜻이지. 고요한, 정지된 이런 뜻. 물론 부사로 쓰면 여전히가 되지만. 그래서 뭐 형용사로 고요한 주문 이거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오버듀라는 건 만기가 지난 주문. 그것도 이상해. 주문이 만기가 지났.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쓸모없는 주문이죠. redundant, 쓸모없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얘밖에 안 돼. 스탠딩은 무슨 뜻이 있다? 상설의 이런 뜻이 있어요. 상설이란 건 뭐야? 스탠딩 고정됐다는 얘기. 제가 늘 하는 거예요. 이건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주문 걸어놓으면 매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같은 거 할 때도 뭐 이렇게 걸어놓으면 그냥 오거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더 싸. 이런 게 스탠딩 오더가 돼요. 됐죠? 그래서 상설 주문. 계속 갑니다. 140번. 140번은 이제 주문을 늘 하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을 따로 안 해도 뭐 한 달에 얼마 뭐 이렇게 몇 개를 달라 이런 게 딱 정해져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수정을 할 거래. 어, 이거는 접속부사 문제니까요. 여기 있는 이 문장이랑 여기 있는 이 문장을 해석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볼까? 갑자기 일로 뛰어넘어서 여러분 좀 연결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어, 여기서 봅시다. fear 맞네. 바로 들어가네. fear라는 건 더 적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어로 쓰인 거야 이렇게. 프레젠터는 발표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발표자들 중에 더 적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대요. 뭐를? dry erase whiteboard는 여러분 이거는 흑판이잖아. 근데 예전에 화이트보드라고 있었어요. 학원에서 많이 쓰던 거. 하얀색 판이야. 그리고 이런 분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커 수성 마커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된 지우개 이런 걸로 지우는 이게 한때 제가 학원 처음 했었을 때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요즘은 이거 쓰는 데가 거의 없거든. 화이트보드라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는데 화이트보드를 이제 거의 안 쓴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대. 더 적은 마커들이 필요한 거래. 그러니까 마커들을 아마 주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이트보드를 썼기 때문에 수성 마커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야. 왜? 강사들이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이 그걸 안 쓰니까. 삐삐삐.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싶어, 줄이고 싶어 그 숫자를, 주문 숫자.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고 이건 결과니까 그러므로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이게 들어가요. 됐니? 그래서 사람들이 안 쓰니까 우리도 주문을 줄여야겠지. 좋습니다. 그다음 141번. 동사 문제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볼까? 우리가 갑자기 또 가니까 다 읽으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줄이고 싶대 숫자를 우리 주문에 있어서 스탠딩 오더에 있어서 얼마까지로 줄이고 싶대요? 단지 12개만 필요하대 이제. 다음 달에는 12개만 보내줘. 확 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숫자를 늘릴 거야. 뭐를? 다른 마커들이 있대. 14개로. 그러니까 다른 마커들은 올리고 이거는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phase out이라는 건 점점점 줄여 나가는 거거든. phase out이라는 게 점점점 줄일 거야. 이 마커는 완전히 0으로 만들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줄일 거란 얘기는 빵으로 갈 거란 얘기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충분한 공지를 줄 거야. 이때 충분한 공지라는 건 공지 자체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한참 전에 알려준다는 얘기야. 충분한 공지를 주겠다는 얘기는 뭐 하기 전에? 그때가 되기 전에. 이때 그때는 언제야? 주문을 0으로 만드는 그때가 되기 전에 미리 공지해 줄게 이런 얘기죠. 아마도 그거는 내년 후반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년 후반부가 되면 우리가 빵으로 줄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확실한 날짜를 미리미리 알려줄게. 그럼 여기는 당연히 이게 나왔으니까 내년 말이니까 이게 뭐가 돼요? 미래가 되겠지. 그럼 정답 보기 4개 중에서 뭐야? 이겠지.
아직은 12개로 줄였는데 이거 점점점 줄이겠대. 이제 12개, 10개, 8개로 줄이는데 내년 후반기가 되면 빵이 될 거래. 근데 그 전에 미리 알려주겠다는 얘기. 했지? 142번.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 명세서 좀 보내줘. 어떤 명세서? 수정된 월간 청구서. 그러니까 늘 이게 청구서가 동일했겠죠. 왜냐하면 고정 주문이니까. 근데 이제는 내가 12개로 줄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청구서를 새로 보내달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청구서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아직까지 재고를 다 쓰지 못했거든. 이건 말이 이상하죠. 아니 재고를 못 쓴 거랑 명세서랑 뭔 상관이야. 자, 우리가 그걸 찾을 수 있어. 이메일, 너의 이메일 인박스에서. 너는. 아니 청구서를 너의 이메일, 말이 안 되지. 아니 청구서는 걔네가 명세서를 보내주는데 얘가 이메일 인박스 안에 있다고? 그런 거 뭐하러 알려줘. 새로 수정된 거면 새로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자, 우리의 재무부가 그것이 필요할 거거든. 이게 무조건 맞습니다. 이때 이시 받는 게 뭐예요? 스테이트먼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우리가 재무 처리해야 되니까 우리 재무부가 저게 필요하대. 격리가 저게 필요하대. 그래서 그거 좀 보내줘. 이게 맞겠지. 좋습니다. C가 정답. 그 다음에 143에서 146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편지고요. 143번. 수태시 문제지. accept가 동사니까.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입찰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받을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얘기지.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저 공사 회사가 입찰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죠.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더 문맥을 봐야 되겠지만 저 공사가, 저 건설 회사가 입찰을 accept,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뭐 하기 위한 공사인 거예요? 제공합니다. 향상을. 어디에? 법정이죠. 이게 카운티니까, 그러니까 콜트하우스가 법정이니까 그 동네의 법원에 뭔가 인핸스먼트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공사에 관련돼서 이곳하고 이곳의 입찰을 여기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이게 맞네요. 발표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건설 회사가 여기가 선생님 생각에는 도급업자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도급업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입찰을 주니까 이 건설 회사가 받아들인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라는 게 지네가 공사를 다 못 하거든. 그래서 저런 배관이라든가 난방 이런 건 도급업자들을 뽑아요. 그래서 아마 저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받아들였으니까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축하할 만하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분이 이 회사의 어떤 대표나 그 정도 되나 봐. 됐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낸 쪽은 이 건설 회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건설 회사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들였어. 뭐를? 니네 입찰을. 니네하고 같이 가자.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축하할 일인 거지. 계속 갑니다. 니네 직원들이, 이때 니네는 누가 돼? 이때 니네는 얘지, 이 회사. 그러니까 니네 근로자들이 접근을 갖게 될 거래. 그러니까 접근을 갖게 될 거라는 건 접근할 수 있대. 어디에? 5월 5일 날 어디에? 그럼 여기가 어디일까요? 어디에 접근을 가지는 걸까? 이거 찾아볼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사에서 쓰는 거라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이라는 무슨 GS 건설이 있어. 그럼 여기가 아파트를 지어. 그럼 얘네가 다 짓는 게 아니라 입찰을 받는다고. 무슨 뭐 변기업체, 바닥업체, 무슨 뭐 있겠죠. 뭐 이렇게 정원 조경업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다 입찰을 넣는다고 여기 비드를. 그러니까 얘네가 정하는 거지. 변기업체 5개 중에 한 곳. 그러니까 여기가 뽑혔다는 거야 지금. 배관하고 히팅은 요 사람의 회사가 입찰에 들어간 거지. 그래서 받아들여졌다는 건 니네가 합격이 된 거예요. 니네 근로자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 아파트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현장 같은 말이 들어가요. 공사 현장에 니네가 5월 5일에 들어올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차례대로 가야 되거든. 예를 들면 뼈대를 세우고, 잘 모르잖아. 뼈대를 세우면 일단 누가 들어가? 땅을 파는 회사가 먼저 들어가. 그럼 그 도급업체가 땅을 다 파.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있는 걸 세팅하는 회사가 들어가.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가 들어가서 이걸 세워.
그럼 얘네들은 거의 마지막에 들어갈 거예요. 아파트 할 때 이제 거의 다 형체가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투입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날짜가 다 달라. 그래서 144번 정답은 무조건 뭐예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뭐라고요? 현장에. 이때 현장이 어디야? 카운트에 있는 법원에 들어가는 날짜가 언제라고 지정해 주는 거야. 니네는 5월 5일부터 들어와. 그럼 이제 거의 다 뼈대는 지어진 데 들어가서 이제 바닥이나 이런 작업을 하겠지. 그치? 상무는 또 그 뒤에 들어가고 이럴 거예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건 일단 142번은 C가 맞고, 144번은 사이트가 맞아요. 145번 이제 접속 부사 문제니까 양쪽의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봉이 돼 있대요. 동봉된 플랜이 이렇게 끊어. 그러니까 이 편지와 더불어 계획서가 들어가 있나 봐. 그게 동사입니다. 설명합니다. 개요를. 자, 어떤 개요를? 범위를. 스코프는 범위야. 자, 어떤 범위? 프로젝트의 범위. 그러니까 니네가 어느 정도까지 업무를 해야 되는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서는, 이때 그 문서는 플랜이겠죠. 리스트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급업자들을. 그러니까 니네 말고 다른 업체들도 쭉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또한 마찬가지죠. 플랜이 이걸 설명하고 또 이 플랜이 열거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가 해당하는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러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가 아니라, 한편 달리가 아니라 이게 들어가야지. 반면에가 아니라 in addition 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플랜에는 프로젝트의 범위도 들어가 있고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는지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된 건 B. 이거 어렵겠다. 내용이 딱 보니까. 146번. 자, 마지막. 자, 우리가 요청 드립니다. 뭐를 매우 중요한 조정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플랜하고 다르게 뭐 조정하는 건 없을 텐데. 자, 어디에 있어서 블루프린트는 청사진, 스페시피케이션은 명세서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시방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건축할 때 이런 청사진이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을 쓴 어떤 문서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아주 중요하거나 상당한 조정은 안 할 거예요. 원래 플랜대로 가긴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꾸며주겠죠? 이 청사진이랑 시방서를 누가 냈어? 네가 낸 거지. 그러니까 네가 원래 신청할 때 냈던 그 안대로 거의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제안서대로 거의 가긴 할 건데, please contact, 연락하래 우리 사무실에. 만약 네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그러니까 내가 플랜 같은 건 줬지만 네가 추가적으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연락을 해. 여기 뭐가 들어갈 거냐?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 자, 불행하게도 너의 입찰은, 그러니까 너의 입찰서라고 하자. 너의 입찰서는 늦게 도착했대. 데드라인 뒤. 아니지. 늦게 도착했으면 합격을 할 리가 없잖아. 근데 이분은 이미 합격을 했잖아. 됐지? 이건 아니야. 자, 우리가 알려줄 거래. 너에게 뭐를? 우리의 최종 결정을. 아니야. 최종 결정은 이미 났어. 니네가 억셉티드가 된 거잖아 지금. 세 번째, 운을 빌어줍니다. 다시 너의 최근 확장에. 아니, 상대방 회사가 무슨 확장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D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공할 겁니다. 그것을 너에게 즉시. 이때 그것이 뭐예요? 추가적인 정보지. 그래서 네가 우리가 지금 동봉한 계획 외에 다른 거 더 알고 싶으면 언제든 얘기해. 그럼 우리가 바로 보내줄게. 왜? 이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보들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D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시 뭘 받는다? 단수명사 인포메이션을 받고 있죠. 독해로 갑니다. 오늘 독해는 일단 238페이지 두 문제가 있고요. 238페이지 체크해 두세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238페이지 체크. 그 다음에 242페이지 하나 더 있을걸? 244페이지. 해보세요. 이렇게 세 지문, 단문 3개야. 다시 해보자. 238페이지 두 문제. 그 다음에 242페이지, 160, 160페이지 세 문제. 그 다음에 244페이지가 몇 문제냐? 하나, 둘, 두 개밖에 안 되네? 와, 이런 문제가 있나? 167, 168이라고요?
169는 어디 갔어? 뭐 어쨌든 그렇대요. 두 문제래요. 더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169, 170은 어디 갔냐? 167, 168, 169, 170도 있어요? 다음 질문이야? 두 개밖에 없어요 문제가? 아 그래? 혹시 희한하다. 이거 해볼게요. 167, 168 두 문제네. 희한하다. 뒤에 이렇게 두 문제짜리가 있네. 네. 7문제입니다. 5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두 문제짜리 또 뒤에 특이하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7문제였죠? 짜잔. 첫 번째 149, 150 문자 메시지고요. 쉽죠 이거는. be concerned about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이런 뜻이지. 자, 트라이벌스라는 애가 뭐에 대해 걱정할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잖아요. 걱정거리는 앞에 뜨고 걱정, 문제점은 초반에 뜨고 해결책은 뒤로 가잖아. 앞쪽에 뜨겠지, 앞쪽에. 걱정하는 건 약간 부정적 느낌의 대사 같은 거 노리시면 돼요. 맨 처음에 유지야, 내 기차가 지연되고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단위의 바입니다. 얼마 정도?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지연 중이야. 내가 어쩌면 내 발표에 늦을 수도 있어. 부정적이지? 그 세팅해 줄 수 있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작해 줄 수 있어? 내가 만약 거기에 2시 전에 도착을 못하면 이런 얘기죠. 결국 지금 기차 지연으로 인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애가 발표를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는 건 시간 내 못 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겠죠. 그럼 정답이 되는 건 A가 될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certain은 확실한이 아니라 특정한이 돼요. 답이 잘 되는 표현이야. 특정한 시간까지 도착 못한. 이때 특정한 시간이 받는 게 뭐예요? 2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완벽하게 돼 있죠. 2시까지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 염려,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150번. 오카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럴 필요 없거든. 그럼 이게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 앞쪽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죠. 뒤에 보시면 10시 39분에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를 픽업할게. 근데 앞에 걸 먼저 봐야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거는 수거니까 외우자. make it to 어디에 도착하다. 제때 이런 뜻이야. 해내다 도착하다. 내가 아마 도착 못할 것 같아. 이 역까지는 1시 20분까지는 못 가. 그래서 내가 어쨌든 노력해 볼게. 뭐를 첫 번째 버스를 타려고 할게. 거기는 여기죠. 어디까지 가는? 사무실까지. 그러니까 결국 기차역에서 또 사무실까지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늦을 것 같아. 1시 20분까지 못 가는데 이게 이런 구문이야. 나던틸 구문. 1시 20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역에 도착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럼 1시 20분 정도에 역에 도착하면 내가 어쨌든 첫 번째 버스를 타려고 할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말란 얘기는 무슨 말이야? 버스 타지 마 이런 뜻이지. 왜? 내가 너를 픽업할 거야. 그 얘기는 이분이 직접 차로 몰고 가서 너를 태우겠다는 얘기죠. 그럼 복인의 계 중에서 노니드에 해당하는 말은 뭐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버스 타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럼 복인의 계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얘겠죠. 이 여자분이 뭐라고요? 버스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직접 태울 테니까.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지만 실제로는 발표가 되고 뭐 이게 돌아가나 봐요. 그래서 야 그러면 그 전에 올 수 있을 거야. 그 얘기는 2시 전에 어쨌든 얘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지는 아마 동료거나 비서 정도 되겠죠. 동료일 수도 있고 발표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160에서 162로 갑니다. 1번 요금이 바뀌었어요. fee가 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겠죠. 요금이 오르겠죠. 보통 떨어지는 것보다. 왜 바뀌었을까? 초반에 나오겠지 뭐. 하겠습니다. 자, 너가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뭐를 that 이하를 금액이에요. 자, 20불이라는 금액이 오브가 동격이네요. 20불이라는 금액이 추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미 추가가 됐고 너는 알게 될 거야. 자, 어디에? 일반적인 정기적인 유지비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보면 알게 될 거야. 20불이 더 올랐어. 자, as reminder입니다.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서 리오 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한번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리마인더를 쓰는 거야. 내가 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 앱 워크라는 이 회사가 수행을 했대. 뭐를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를 했대. 언제? 6월에.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that 이하를 너의 웹사이트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수거 같은 표현이죠. be compatible with입니다. 뭐를? 최신 장비를. 그러니까 니네 그 앱이 실제로는 다른 쪽하고 호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를 했거든. 그것 때문에 20불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하거든. 업그레이드 시키면 요금을 올려. 그럼 fee가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업그레이드 때문이지. 그럼 여기서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이 회사가 뭐 했기 때문에 향상시킨 거야. 이게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서비스를.
서비스가 좋아졌지. 호환성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건 뭐다? B입니다. 근데 이미도 한번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가 알게 될 거란 얘기는 아마 청구서 같은 거 받아보면 20불이 추가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거야라는 얘기야. 이미 여러 번 얘기했었대요. 161입니다. 리우가 요청하는 게 있어. 요청의 동그라미. 명령문 같은 걸 주겠지. 요청이니까 동그라미. 별표. 그러니까 후반부에 명령문 같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상대방한테 뭘 한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명령문이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자, 어떻게 이러한 향상이, 이때 향상은 업그레이드를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향상이 실제로 영향을 끼쳤는지. 자, 어디에? 너의 웹사이트에. 그리고 너의 회사에, 사업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써보시고 이 업그레이드 덕분에 어떻게 니네 회사가 도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니네 웹사이트가 향상이 되고 이랬는지를 알려달래. 또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해달래? 작성해 주세요. 뭐를? 우리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끝. 결국 모든 토익에 나오는 회사들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실제로는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명령한 건 뭐예요? 저 온라인 평가하는 서베이, 설문조사를 작성을 좀 해달라.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얘겠죠. 작성해달라는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서 피드백이라는 게 뭐하고 연결돼요? 서베이하고 연결되죠. 피드백 폼이라는 게 실제로는 의견을 주는 폼이니까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문조사랑 그 다음에 피드백이 연결이 됩니다. 이런 거는 패러프레이징으로 좀 알아두세요. 의견이라고 할 때 opinion, feedback, survey 이런 것들이 서로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잘 돼요. 뭐 똑같은 말은 아닌데 비슷하게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162번 문장 삽입이네요. 자, 우리가 너에게 5월 달에 여기 끝났다. 이게 문장 삽입 문제는 우리 수능에서도 많이 하셨던 건데요. 3가지 힌트가 있죠. 3가지 힌트가 뭐예요, 선생님? 지시사, 대명사, 마지막으로 연결사, 접속부사 같은 게 있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 문장에 지금 뭐가 보여? 이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디스라는 말이 보이지. 자, 이러한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5월 달에 이메일을 줬잖아. 이미 한번 알려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딱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면 아까 증가라고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요게 증가인 거야. 20불이라는 금액이 추가가 됐지. 그럼 요게 일단 디스 인크리스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5월 달에 줬다 그랬잖아. 이미 5월 달에 이메일을 한번 보냈잖아. 5월 달에 이메일을 이미 보내서 네가 알고 있겠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준대. 그러니까 이때 as a reminder에 해당하는 게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을 이미 했다는 거예요. 언제? 5월 달에. 근데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너 깜빡했을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잖아. 그럼 요 2번 자리가 받겠지. 왜? 이때 2번 자리에 디스 인크리스가 20불을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알려줬지만 한 번 더 알려주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리마인더가 뒤에 있는 말하고 연결되지.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답이 뭐가 돼요? 2번이 됩니다. 그렇죠? 계속 갑니다. 167, 168이에요. 167. 어떤 종류의 사업체를 이분이 아마도 일하고 있을까? work for가 일하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고 사람 이름이 지금 어디 나오냐면 홀랜드가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메일의 맨 앞에 보면 to라고 나오니까 수신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홀랜드는 이 이메일에서는 뭐라고 불리우게 돼? U라고 불리우게 돼요. 주소를 잘 활용하세요. 상대방이 어디에서 일할까?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원래 소속이나 이런 건 앞에 잘 뜨니까 너에게 고맙대. 홀랜드한테 뭐 해주셔서? 우리랑 쇼핑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아마 물건을 파는 쪽이 이메일을 보냈고요. 손님이 이메일을 받은 것 같아요. 자, 이 이메일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데디아를. 자, 우리가 받았대. 뭐를? 너의 주문을 여기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부터 주문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거고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대요. 뭐여서 자랑스러워? 국제적인 공급자여서. 이때 우리는 얘예요. 이 회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 뭐에 대한 공급 업체예요? 오브 뒤에 보면 장비에. 장비 같은 걸 준대. 누구한테? 식당에. 어떤 식당? 전 세계에 있는 식당. 됐니?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상대방은 무슨 업을 하는 거야? 당연히 식당 업을 하겠지.
왜냐하면 이 글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식당에 장비를 공급하는 거야. 식당에서 쓰는 장비를. 그럼 당연히 우리랑 쇼핑을 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업체가 식당에 장비를 대는 업체면 당연히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 즉 쇼핑을 주문을 한 사람은 당연히 식당이 되겠지. 왜? 이 회사는 식당하고만 거래를 한다니까. 정답이 되는 건 A가 되는 거죠. 뭐 어려워. 두 번째 168번. 자, 이메일에 따르면 언제 홀랜드가 받게 될까요? 또 다른 이메일을. 여기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메일이고요. 자, 두 번째 이메일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메일을 또 보낼 거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 끝에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잖아. 네가 또 다른 이메일을 받게 될 거 여기 있잖아. 네가 또 다른 이메일을 받게 돼. 이 또 다른 이메일이 여기 있는 이메일인 거잖아. 그럼 언제 받아요? 설명해 주지. once입니다. 별표. 접속사야.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자마자. 자, 너의 주문이 뭐가 되면 선적이 되면. 그러니까 주문을 잘 받았지. 그럼 얘네들도 그 장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배에 싣겠지. 비행기. 근데 여기서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해드릴게요. 얘는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거든.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잖아.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자마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선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써요. 이렇게 시조부의 법칙에 따라. 알겠니? 에바긴 한데. 자,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고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눈에는 지금 현재 완료로 보이지만 실제로 미래 완료를 저렇게 쓴 거예요. 왜 미래 완료야? 네가 받게 되지 이메일을. 이것도 미래고 이걸 니네가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자, 이메일을 받게 되는 건 미래지. 그 다음에 너의 주문이 실리는 것도 미래지. 자, 두 가지 미래 중에서 뭐가 먼저 일어나니? 선적이 되는 게 먼저 일어나고 이메일은 뒤에 받겠지. 아니, 선생님 일단 19 이메일 보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개의 미래 중에서 먼저 일어나는 미래가 뭐야? 미래 완료인 거예요. 근데 원래는 미래 완료를 써야 되지만 시조보의 법칙에 따라 이게 현재 완료가 된 거예요. 참고로 하세요. 아직 실리지 않았어. 그래서 니네 주문이 실리자마자 너는 이메일을 받게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분사 구문이에요. 자, 이 이메일이 어떤 이메일이야? 업데이팅을 해주는 이메일이지. 그러니까 뭐를 보충 설명해줘? 여기 있는 이메일을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분사 구문이지. 자, 이 이메일은 어떤 이메일? 너에게 최신 소식을 알려주는 이메일인 거지. 뭐를? 현재 트래킹 인포메이션이니까 추적 인포메이션. 이때 추적이라 하면 여러분의 뭐가 주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계속 실제로는 이메일을 받게 돼. 그러니까 선적할 때 이메일 받고 또 선적할 때 이메일을 받으면 거긴 또 뭐가 나와 있겠니? 이게 도착할 때 이메일 줄 겁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떤 주문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메일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이메일은 언제다? 선적했을 때 이메일이 가요. 그 다음에 도착했을 때도 나올 거고 뭐 배송업체 연결됐을 때도 나오고 막 이러겠지.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결국 언제 받게 된다? 네 주문이 배에 실렸을 때가 되니까 보기 4개 중에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답은 네 주문이 선적이 됐을 때, 네가 돈을 냈을 때, 그녀가 또 다른 주문을 했을 때. 자, 새로운 제품이 이게 아니잖아. 무조건 얘밖에 없네. 그나마 너의 주문이, 그녀의 주문이 창고를 떠났을 때, 창고를 떠났다는 게 배에 실리는 거잖아. 선적될 때를 얘기하는. 이게 배라고 꼭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는 트럭으로도 운반할 수 있잖아. 그것도 쉽인 거야. 배가 아니라. 그럼 트럭에서 실리는 때가 뭐예요? 창고에서 떠나는 때지. 정답은 D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보죠. 연계 문제가 있는 복문이고요. 오늘 하게 될 마지막 문제는 250에서 251페이지에 있는 181번부터 185번까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5문제지만 이건 6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냐면 12시 15분까지 한번 풀어봅니다. 연계 문제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거예요. 페이지는 250에서 251이고요. 번호는 181번부터 185번까지입니다. 시간은 6분 드릴 거고요. 현재 지금 실시간 들으시는 분들은 12시 15분까지 해주시면 돼요.
네, 1분만 더 드릴게요. 마무리 하시고요. 이게 연결고리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두 개가 보통 두 개인데 하나짜리도 있더라고요. 연계 문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다 못하신 분 저랑 같이 해봐요. 첫 번째는 이메일이고요. 내용을 이끌고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지시사항이니까, 이 두 번째는 물론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연계 문제의 고리로 아마 쓸 거예요. 그리고 요런 말들 놓치시면 안 돼요. 노트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이런 거는 무조건 응용해야 돼. 마지막에 노트, 주의 이런 건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조건이나 주의사항은 연계 문제의 연결 고리가 됩니다. 미리 알아두셔야 되고, 181번 땡큐네요. 왜냐하면 이메일에 따르면 그랬기 때문에 얘는 이메일만 보시면 돼요. 연계 문제가 아닙니다. 저분이요. 쑥바라라는 이름 이상하다. 자, 이분이 펄스로 간대요. 왜 갈까요? 펄스는 호주에 있는 도시예요. 호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동부 쪽에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아시는 웬만한 대도시들이 다 있어. 막 시드니 이런 데가. 펄스는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펄스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서쪽에 있어요. 서쪽은 조금 인구도 별로 없거든. 그래서 저분이 펄스로 갑니다. 왜 갈까요? 그래서 펄스가 나올 거고요. 이메일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메일에 보시면 펄스를 왜 가게 될까? 첫 번째, 너의 요청에 따라, 펄은 뭐뭐에 따라. 자, 너의 요청에 따라 내가 예약을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누군지 봅시다. 이분이 지금 이메일을 보시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유라고 표시가 될 거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 우리나라 분이시네요. 김희란 님이시고요. 그다음에 트래블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광회사, 즉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롯데관광 뭐 이런데 여기 있는 직원이고요. 저 쑥바라라라는 분이 저분이 아마 여행을 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여행보다는 토익은 출장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출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요청에 따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자, 이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예약을 했습니다. 뭐를? 라운드 트립이니까 왕복으로 예약을 했나 봐요. 펄스로 가는. 펄스가 지금 가는 곳이 왜 가는지 이제 나올 거야. 자, 시드니로부터의 출발이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은 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물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밑으로 가셔도 되긴 하지만, 근데 첫 번째 단락에 지금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분이 가시는 출발지는 시드니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하는 곳은 시드니고 펄스로 지금 가는데 돌아오는 날짜까지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설명합니다. 내가 잡아준 일정이, 자, 이 위치라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의 저 위치가 앞문장을 다 받는 거야. 앞문장에 뭐라 그랬냐면 20날에 시드니에서 출발해서 24일 날 돌아오는 이 일정이 아마 강한 추측, 완벽하게 수용할 겁니다. 수용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accommodate, 수용할 겁니다. 뭐를? 21일부터 23일 날 7월에 있는 뭐를? 트레이드 쇼를, 여기에 별표. 그러니까 20날에 가니까 전날 가는 거고 24일 날 오니까 네가 가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네가 무역 박람회에 가잖아. 21일부터 23일까지 온전히 다 커버할 수 있어.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건 밑에 나와요. 두 번째 단락에 보면 in reply to입니다. 김일환 님이 또 이렇게 쓰죠. 너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자면 reply. 어떤 질문?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지. 자,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의 샘플이, 이때 너의 샘플이라면 이분의 샘플이죠. 그것이 가져가질 수 있나요? 언론, 같이. 동격입니다. 그 샘플이 뭔데요? 스키랑 스노우보드입니다. 그게 체크가 되나요? 이때 체크는 확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짐으로 붙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짐으로 붙여지는지. 뭐로써? as luggage로.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 직원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이렇게 큰 거를 샘플로 가져가는데 이것도 비행기에 실을 수 있어요? 물어봤나 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뒤에 있는 답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 이분이 무역 박람회에 갑니다. 자,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스노우보드하고 스키가 있어요. 결국 저것들을 보여주고 팔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제일 좋은 답은, 일단은 여기에 가는 이유는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올림픽에 가는 게 아니야. 협상하기 위해서. 회사의 합병 아니야.
합병하는데 뭐하러 스키 같은 걸 들고 가냐. 그리고 그 도시 근처에 있는 고객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 얘기는 있지도 않았어. 그럼 정답 되는 건 C겠지. 왜? 무역 박람회라 그랬잖아요. 무역 박람회는 고객 방문이 아닌 거야. 오히려 잠재 고객들한테 지낸 물건들을 소개하고 팔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에 해당하는 게 스키하고 스노우보드가 되는 거고, 프로모트라는 게 무슨 말이야? 홍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 거지. 무역 박람회에 지네들의 용품들을 싸들고 가는 건 다 뭐 하기 위해서야? 홍보하기 위해서지. 그래서 부스트 같은 거 차리고 거기에서 막 홍보를 해요. 정답은 C. 182번. 저 사람의 오버사이즈 러기지, 여기 체크합니다. 오버사이즈 러기지라는 건 기존에 허용되는 것보다 더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스노우보드나 스키는 들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오버사이즈 러기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건을 달아놨겠지. 이것도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스키하고 스노우보드가 아마 오버사이즈 러기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컨택이라는 건 연락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연락책이라고 쓸게. 캔버라 에어웨이즈죠. 아마 이 사람이 이 항공기를 탈 건가 봐. 그래서 이 여행사 직원이 얘기하는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행사 직원이면 대한항공에도 나하고 연락하는 애가 있고 아시아나에도 나하고 연락하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이 항공사에 나하고 연락하는 애가 있어. 내가 항상 전화해서 물어보는 애가 있는데 걔가 말해주더라고 나에게. 뭐를 되어 있습니다. 뭐가 75불에 호주 달러 수수료가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오버사이즈 러기지 각각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애는 만약에 두 개를 보낸다 그러면 150달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 오버사이즈 러기지에 대한 가장 좋은 정답은 잠깐만. 나는 금액이 나올 줄 알았거든. 금액을 더 내야 된다는 게 나올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A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것은 포함합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뭘로? 스포츠 장비로. 이게 맞죠? 왜냐하면 아까 물어본 게 얘하고 얘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물어봤던 그 스키하고 스노보드 있잖아. 각각 75불씩 더 내면 된대.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저 사람의 오버사이즈 러기지는 결국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스포츠 장비를 포함하고 구성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좋습니다. 183번. 킴이라는 분이 저 사람을 위해서 제안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연계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첫 번째 이메일에서 얘기했겠지.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오퍼잖아. 내가 이렇게 해줄게. 후반부에 주로 떠요. 여기 있잖아요. 내가 뭐 해주겠대? 여기 보면 I can. 내가 뭐뭐 해줄 수 있어. 여기 별표. 우리가 Part 3 LC 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offer라는 문제가 나오면 보통 이런 게 답이죠. I can 뭐뭐 해줄 수 있어요. Let me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I will 제가 뭐뭐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답이거든요. 답인 거야. 자, 내가 뭐 해줄 수 있어요. 자, 할게. 자, pleas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뭐를? 얼마나 많은 아이템들을 네가 체크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스키 몇 개, 스노우보드 몇 개인지를 알려달래. 그러면 지가 뭐 해줄 수 있대요.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너를 위해서 돈을 내줄게.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공짜로 내 돈을 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청구할 건데 미리 돈을 내야지만 예약을 할 수 있나 보지. 그러니까 너한테 뭘 기다리고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예약을 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예약을 때리고 너한테 나중에 청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는 얘기야. 내가 미리 돈 내줄게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답이 B겠죠. 요금을 내가 처리해 줄게 라는 얘기죠. 그 나중에 청구하면 되잖아. 그치? 계속 갑니다. 184번. 볼딩 패스입니다. 이건 좀 어렵겠다. 승차권이 키워드가 돼서요. 이 볼딩 패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단락에 있는지 두 번째 단락에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셨을 텐데 이게 두 번째 지문에 나와요. 그럼 연계 문제는 마지막 문제만 연계 문제라는 얘기지. 여기에 보시면 항공사에서 지시한 거 중에 2번 문항에 보면 여기 이게 나옵니다. 뭐가? 볼딩 패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있으니까 이 2번 부분을 읽어볼게. 자, 지시를 따르세요. 따라가세요. 어디까지? 익스프레스 드롭 오프 키오스크까지 가래요. 익스프레스는 빠르게 해결해 주는 거고 드롭 오프는 떨구는 거고 키오스크는 여러분 아시는 그 키오스크가 됩니다. 사람 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아마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가 있나 봐. 거기를 따라가래. 안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래. 뭐를? 너의 짐들을 스케일, 저울 위에 두래.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이렇게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딩 패스 픽 하면은 나와. 그러면 짐을 달아.
무게가 자동으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보여주래 뭐를? 너의 포토 아이디를. 포토 아이디는 신분증 그리고 보딩 패스를 어디에? 우리 직원들 중에 한 명한테 보내주래.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무게를 다는 건 키오스크로 돼 있지만 처리는 항공사 직원이 해주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빠르게 하려면 긁고 가. 그래서 이걸 짐을 빨리 올려놔. 그리고 빨리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딩 패스나 신분증. 그러면 그 직원이 항공사 직원이 물어볼 거래. 얼마나 많은 가방을 네가 체킹할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반자동인가 봐요. 그러니까 짐을 막 싣고 이런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직원들이 하는 것도 있나 봐요. 좋습니다. 그러면 4개 중에서 한번 찾아보자. A. 김이라는 사람의 이메일에 첨부돼 있다. 그런 얘기 없고요. 두 번째. 집에서 반드시 출력해 가야 돼. 그것도 이상하고요. 세 번째. 항공사 에이전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얻고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D가 되네요. 이때 present는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어. show의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 지문에는 show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이건 present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여주란 얘기지. 결국 그것은 반드시 보여짐을 당해야 된다. 즉 보여줘야 한다. 어디에서? 드랍 오프 키오스크. 여기 나오네요. 키오스크로 가서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승차권은 한 번은 보여줘야 돼. 어디에서? 무게 짐 다는 거기서 직원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패러프레이징이 되게 이쁘게 됐어요. show라는 말이 프레젠트로 잘 바뀌어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있는 drop off kios크가 여기 다시 나왔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185번. suggest about은 암시가 된 걸 찾는 거고 suggest 다음에 about이 있으면 암시하다가 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암시가 된 게 뭐예요? 뭐에 대해서? return flight에 대해서 여기에 체크해야 됩니다. return flight는 돌아오는 비행기인데요. 자, 돌아오는 비행기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펄스에서 시드니로 가는 거고 제가 아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었는데 이게 24일 날이에요. 날짜가. 요렇게만 제가 알고 있어요. 추가적인 게 뭐가 있는지 보자. 그러니까 펄스에 대한 걸 좀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이메일에 보시면 24일 날 펄스에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시문에 보시면 노트라는 걸 활용을 한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익스프레스 드롭 오피스 서비스는 현재로는 이용 가능한데 단지 시드니, 멜버른, 그다음에 브리스번 이 세 가지 도시에서만 빠르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돌아오는 펄스에서는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시드니 출발할 때는 익스프레스로 빠르게 짐을 붙일 수 있지만 펄스는 좀 낙후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노트에 보면 저 빠르게 하는 서비스는 시드니에서 펄스 갈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펄스에서 여기 올 때는 그냥 옛날처럼 해야 돼. 외국은 굉장히 늦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빨리가 되지만 되게 공항 가면 불편해.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제일 편해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거기에 가장 어울리는 말은 3번이 되는 거지. 이분이 펄스에서 뭐를 못해? 사용을 못합니다. be unable to. 뭐를? 이 express drop off service를. 이건 어디서만 돼요? 여기만 되죠. 그러니까 시드니에서 출발할 땐 사용할 수 있지만 펄스에서 올 땐 사용할 수 없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돌아오는 비행기는 펄스 출발이기 때문에 24일 돌아오는 비행기에서는 뭐를 사용할 수가 없다. 등록할 때 빠르게 짐을 붙이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문장의 맨 마지막, 지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당구장 표시나 아니면 이 노트라는 말은 꼭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따옴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연계 문제의 힌트라는 걸 생각하고 풀지 않으면 이걸 못 찾아냅니다. 이 퍼즐. 그러니까 이게 퍼즐 같은 문제여서 여러분이 이런 관련 문제를 많이 풀어야 아는 거지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은 못 풀어요. 뭐가 연결고리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쌓여야 해결이 되는 거지 영어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좀 드릴 거고요. RC 수업 다시 수요일 날 진행이 되니까 저희는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